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SQL은 바로 데이터 정의어 중에 알터와 드롭문 그리고 데이터 제어어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니까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먼저 알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테이블이나 뷰 인덱스를 만드는 게 뭐죠? 네, 바로 create이에요. create. 자, 그런데 알터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create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학생 테이블에 create 테이블 학생 해서 학번을 만들었어요. 학번은 예를 들어서 int 또는 number type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잡았냐면은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은 valuable character 이렇게 여러분이 잡았어요. valuable character 이렇게 문자로 한 20자리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메일이라는 속성을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구조를 뭔가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필드를 뺀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을 때 바로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알터문을 쓰는 겁니다. 그럼 알터는 어떻게 쓰느냐면 예를 들어 이메일 속성이 없는데 이메일 속성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알터 테이블 잊지 마세요. 하고 테이블 이름 뭐죠? 학생. 그 다음에 어디다? 바로 여기 옵션 3개. 이게 가로놓기로 잘 나와요. 앞에 그리고 옵션.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속성이 없는데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럼 add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데 그 속성이 불필요하니까 제거하길 원해. 그러면 drop. 오케이? 모디파이는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 add. 그 다음, 여러분이 추가할 필드 이름 뭐라고요? 이메일. 이렇게 쓴다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 글씨가 문자 타입으로 20자리다.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학생 테이블은 이메일 속성이 하나 추가돼서 3개의 속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름이 원래 이름 속성 있죠. 이름 속성이 있는데 이 이름 속성의 글자 그 데이터 크기가 20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20자리를 우리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많아서 20자리 갖고는 이름을 표시하지 못하더라. 25자리로 늘리고 싶다. 아하, 25자리로요? 예. 이럴 때 바로 모디파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모디파이. 그리고 기본 값을 넣는다든가, 예, 이럴 때 모디파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속성의 글자 크기, 예,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변경할 때 뭘 쓴다고요? 모디파이. 그럼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그대로 카피합시다. 이만큼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엔터를 꽝 쳐서 컨트롤 V 하고 알터 테이블 학생 그리고 모디파이 그리고 뭐를요? 이름 필드를 이름 속성을 기존의 글자보다 더 크게 25자리로 바꾸겠다. 이러면 학생 테이블의 이름 속성은 25자리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돼요? 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컨트롤 V. 이번에는 이메일 속성을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가를 했으니까 학생 테이블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메일 그 다음에 valuable character 20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메일 속성이 필요가 없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테이블의 컬럼 중에서 불필요한 컬럼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드롭을 쓴다 이겁니다. 드롭 어떤 필드가요? 이메일이
불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add, modify, drop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 90%예요. 알터가 나온다면 이런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기 가로 아니면 여기 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롭은 뭡니까? 드롭은 만들어 놓은 테이블, 뷰, 인덱스, 스키마 이런 애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제거하고자 할 때 드롭을 사용합니다. 됐죠? 우리 시험엔 그동안 드롭 테이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이것만 공부할까? 뭐 이게 뭐 어려워요? 만약에 시험에서 스키마 제거해요. 그럼 드롭 스키마, 스키마 이름. 테이블을 제거해라. 드롭 테이블, 테이블 이름. 뷰를 제거해요. 드롭 뷰, 뷰 이름. 드롭 인덱스를 제거해요. 드롭 인덱스, 인덱스 이름. 됐죠? 제약 조건을 제거해요. 드롭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이름. 트리거를 제거해요. 드롭 트리거, 트리거 이름. 오케이? 드롭은 다 제거해요. 됐죠? 그 중에서도 테이블을 제거하세요.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어요. 왜? 이유는 드롭 테이블, 테이블 이름하고 뒤에 뭐가 붙나요? cascade, restricted. 보이죠? 요거 두 개를 알아둬야 합니다. 필기 때도 중요했고 실기 때도 완전 중요합니다. 자, cascade와 restricted 나오죠? cascade는 뜻이 무조건 연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나와 연관된 애들 다 지워버리겠어. 이런 얘기가 cascade. 그래서 삭제할 요소를 참조하고 있는 모든 개체를 연쇄적으로 삭제하겠습니다. cascade. 그 다음에 restricted는 삭제할 요소를 다른 개체에서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삭제를 안 시키겠다. 됐어요? 뭔 얘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학생 테이블이 있고요. 예,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뭐가 있냐면 성적 정보 테이블이 있습니다. 성적 정보 테이블이 여기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하고 서로 연관 관계, 즉 참조가 되어 있는 관계예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드롭 테이블 이렇게 쓰고 테이블 이름이 뭐라고요? 학생. 이게 이제 기본 문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이블 학생 테이블을 제거하는데 얘를 참조하는 성적 정보 테이블이고 무슨 테이블이고 아무튼 얘하고 연관된 테이블이 있다면 그것도 다 제거해.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cascade를 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거예요. 근데 학생 테이블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그랬더니 성적 정보 테이블이랑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면 너를 현재 다른 애들이 너를 참조하고 있잖니? 그래서 너는 제거를 할 수 없어. restricted. 됐죠? 그래서 다른 개체에서 참조하고 있다면 학생 테이블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 restricted. 됐죠? 시험에는 당연히 cascade가 많이 나왔어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드롭 테이블 함께 이 문법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어가 등장합니다. DCL은 데이터 보안, 무결성, 회복,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커밋과 롤백, 특히 커밋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도 여러 번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커밋과 롤백 뜻을 알아야죠. 커밋은 오케이, 예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랜잭션, 우리 이제 곧 배우는데요. 트랜잭션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연산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연산 작업을 말합니다. 실제로 명령 작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뭐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세요. 여기처럼 insert into 고객 values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DBMS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전송을 하겠죠. 전송을 하면은 고객 DB 입장에선 어때요? 아, 좋아. 이 내용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는 각각의 그 컬럼에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반영이 됐으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사용자가 요구한 이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된 거죠? 예. 바로 반영이 되면 그때 자 너의 레코드 추가는 제대로 반영되었어. 반영됐다는 표시로 커밋을 보낸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커밋이라는 거는 이 뜻이요 여러분.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트랜잭션이 반영된 상태. 이걸 우리는 커밋 이렇게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롤백은요. 트랜잭션의 일부 작업이 명령어의 문제라던가 또는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통신상의 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사용자가 요구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 이전의 결과, 즉 반영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랜잭션의 성격 중에 뭐가 있냐면, 트랜잭션의 모든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다 되던가, 즉 커밋이 다 되던가, 아니면 뭐예요? 그 반영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돼요. 됐죠? 반은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고요. 예. 그래서 트랜잭션의 성격은 오로지 데이터를 이 인서트에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요구를 사용자가 추가해달라 했을 때 이것을 이 모든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완벽하게 반영하든가 커밋하던가 아니면 롤백해야 돼요. 롤백은 반영이 안 되니까 반영되기 이전의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되돌려 놓을게 이 뜻입니다. 이게 롤백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러면 넘길게요. 롤백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명령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영되기 전 상태로 깨끗하게 돌려놓겠다. 이거니까. 자, 여러분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세이브 포인트라는 거 보이죠?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이브 포인트를 보면은요. 도대체 롤백을 하면은 어느 위치까지 내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되돌려 놔야 되느냐? 바로 안전점 세이브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렇게 트랜잭션 작업이 쉬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insert into 고객 value 1240 홍수와 5663323의 서울 나왔죠? 요 데이터를 일단 추가해줘. 그리고 save point AA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 뭐냐면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AA 지점이야. 이 뜻이에요. AA 지점. 그리고 AA 지점 밑에 실행할 트랜잭션의 명령 insert into 고객 value 1255 홍길동 332에 2332 서울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이 반영시키려고 명령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결과 rollback to AA 나오죠?
만약에 그냥 롤백을 써버리면, 그냥 롤백을 써버리면 얘는 이 모든 상태를 여기까지 다, 이것도 롤백 반영 안 되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안 되도록 하고, 얘도 반영이 안 되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롤백을 해버리면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 롤백 to AA 이렇게 해 놓으면은 1255 요거 레코드 추가했던 거 있죠? 요거 추가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놔라. 그러니까 바로 요 지점까지만 롤백을 해라 이거예요. 됩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은 반영이 안 되고 여기까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점을 지정할 때는 이름을 먼저 부여하고 롤백 시 지정된 저장점까지의 트랜잭션 처리 내용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내용이 취소가 된다는 거죠. 됐죠? 요 위에 건 세이브가 되고. 됐죠?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세이브 포인트 문제 출제 가능성 높지요.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서 롤백을 하고자 할 때 그 명령어 어떻게 써야 되나 요거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연습. 자 왜냐면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시험에 벌써 나오긴 나왔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delete from 고객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고객 번호가 고객 번호 100번.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밑에 A1 그냥 A1이라고 합시다. 그냥 A1의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뭐라고 썼냐면 delete from 고객 where 하고 고객 번호가 110번.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했어요. 110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자, 이번에 A2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 번호 120번 이렇게 했어요. 자,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고객 번호 110번, 120번 이 레코드 제거 기록, 요 제거하려는 요 명령들 있죠? 이것을 110번, 120번 고객을 삭제하는 명령을 다 취소하려면 어디로 롤백을 하면 될까요? 110번, 120번 고객들 모두 다 지금 뭐예요? 레코드 제거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가 110번인 애를 지우세요. 그 튜플을 제거하세요. 120번 고객 튜플을 제거하세요. 이 얘기죠. 그러면 110번, 120번 고객 데이터 제거를 취소하려면 뭐라고 명령을 쓰면 될까요? 롤백 그리고요. 롤백 그리고요. to 뭐요? A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A1 지점부터 모든 것이 다 롤백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의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쓰는 거. 됐죠? 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권한 부여와 해제 봅시다. 자, 권한을 지정하는 건 grant, 해제는 revoke. 요거는 먼저 아실 겁니다. 필기 때도 열심히 배웠으니까. 자, 권한을 주겠다. grant, 권한 리스트가 먼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부터 해야죠. 자, 우선 사용자 등급부터 나오는데요. 사용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일단 부여하는 것 나왔죠. 자, 그러면 grant의 사용자 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요, 여러분. 일반 사용자, 자, connect. 그러면 grant, connect to level 2 나오죠.
즉 레벨 2 사용자에게 to 다음에 곧바로 사용자 아이디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 권한을 부여하겠다. connect to level 2.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뺏겠습니다. revoke connect from level 2. 사용자 아이디가 레벨 2라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grant connect to grant가 아니라 revoke connect from 사용자 아이디. 됐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테이블 관련 권한이 나오죠. 자, 여러분은 요것보다는 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grant 권한 리스트. 그 다음에 on 개체 to 사용자. 자, 요 문법 요거 2개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권한이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가 테이블에 대해 뭡니까?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insert. 레코드를 제거할 수 있어요. delete. 레코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update. 레코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all. 이런 권한. 그러니까 이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all이에요. 그러니까 grant all on 학생 to A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 테이블에 대해 A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grant all on 고객 정보 to level 2 여기까지만 읽어요. 뭔 뜻? 그렇죠. 고객 정보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레벨 2에게 주겠다. 레벨 2 이용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뒤에 with grant option 이 말을 썼다. 그럼 뭐냐면은 레벨 2의 권한이 강력해지죠. 레벨 2 이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줬고 레벨 2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받은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또 부여할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즉 다른 사용자에게도 자기가 가진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grant select on 고객 정보 to level 2 그러면요. 레벨 2 이용자에게 select 권한을 부여하겠다. 고객 정보 테이블에 대한 검색 권한을 주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권한 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evoke 쓰죠. 자, 권한을 뺐을 때는 revoke이에요. 그 다음에 grant option 4는 좀 이따 볼게요. 권한 list 똑같아요. all,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거죠. on 개체, from 사용자. 여기 to 대신에 from 쓴 거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죠. 즉 뭔 얘기예요? 너한테 줬던 권한 뺏을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revoke, select, on 고객, from A. 그럼 뭔 얘기예요? A 사용자로부터 뭐를 박탈하겠다? 고객에 대한 고객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리겠다. revoke, select, on 고객 from A. 이해되죠? 그럼 요거 해석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뭔 얘기예요? 레벨 2로부터 고객 정보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리겠다. 됐죠? 자, 그리고 뒤에 캐스케이드라는 말 붙었잖아요. 요거 알아둬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또. 캐스케이드가 여기저기 나와서 머리 아파요. 그죠? 캐스케이드 크리에이트에서도 캐스케이드 여러분 나왔던 거 기억나죠? 어디서요? 왜 포린 키 하고 레퍼런스 참조 테이블 on delete on delete cascade on delete set null 또는 on update cascade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cascade revoke 뒤에 맨 뒤에 cascade가 붙었는데 이거는 권한을 취소할 때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with grant 옵션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권한도 연쇄적으로 다 취소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레벨 2가 레벨 3한테도
어떤 권한을 줬냐면 업데이트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revoke update on 고객 정보 from level to cascade 이렇게 써버리면 레벨 3 이용자의 업데이트 권한도 연쇄적으로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거 알아둬야 돼요.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grant option 4 요 말 보이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with grant option의 반대말이에요. 즉 내가 자 이렇게 썼어요. revoke grant option 4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이거 지워도 돼요. 자 revoke grant option 4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옵션 4 그 다음에 on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on 고객 그냥 쓰죠. 고객 from 하고 사용자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쓰면 A라는 사용자로부터 고객 테이블에 줬던 권한에 대해서 이 A가 다른 사용자에게 여기서 여러분 빠졌어요. 옵션 4 다음에 all이라고 쓸까요? all. 네, all. 그러면 A라는 사용자에게 고객 테이블에 줬던 모든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with grant 옵션을 주면 다른 권한, 이 모든 권한을 뭐 레벨 3, B, C, D 이런 사용자에게 다 줄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이 권한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즉 revoke grant option for all on 고객 from A 하면 A 사용자로부터 고객에 대한 고객 테이블에 대해 모든 권한을 다른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A는 계속 고객 테이블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긴 하죠? 근데 그 권한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만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쓰면은요. 자, 여기에서 곧바로 이렇게 쓰면은요. 네, A 사용자에게 줬던 고객 테이블에 대한 검색과 레코드 추가 작업에 대한 권한을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네,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문제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학생 테이블의 데이터 타입이 문자 15자리인 주소 속성을 추가한대요. 원래 없었는데 주소라는 속성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학생 테이블의 구조가 변경되는 거니까 1번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alter. 그럼 2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테이블 안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라. 뭡니까? add. 그래서 alter 2번에는 add가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2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다음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SQL 문이 완성되도록 가로에 적합한 옵션을 쓰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제거한다. 테이블 제거니까 뭐예요? 드롭 테이블 학생. 근데 뒤에 가로가 있죠. 뭡니까?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는 모든 데이터도 함께 제거한다. 여러분 연쇄적인 제거를 말하는 거네요. 그럼 뭘 써야 된다? 뒤에 cascade, C-A-S-C-A-D-E, cascade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가로 1에서 5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세요. 1, 2, 3, 4, 5번 다 쓰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정리의 시간 가져봅시다. DCL은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회복,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이다. DCL은 일반 사용자보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렇죠? 자, 1번은
데이터베이스 조작 작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트랜잭션의 모든 변경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DCL 명령어이다. 뭡니까?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어요. 뭡니까? commit. 그죠? 커밋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트랜잭션의 모든 변경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데이터베이스 조작 작업이 비정상적. 이 말이 나오면 롤백이란 말이 곧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도 읽어봅시다.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변경된 모든 내용을 취소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명령이다. 이것은 오류 동작 이후에도 깨끗한 사본으로 복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결성을 위하여 중요하다. 충돌이 일어날 때 특정 트랜잭션을 모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뭡니까? 바로 롤백 시킨다라고 이야기하죠. 롤백, ROLLBACK, 롤백. 그 다음에 3번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특정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명령. 자, 권한 부여 명령 뭐였더라요? 그랜트. 3번은 그랜트. 됐죠, 여러분? 그랜트 명령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은 그랜트로 부여받은 사용자의 권한을 취소하기 위한 명령이다. 여러분, 권한을 취소할 때 여기 보세요. 자, 권한 취소 시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한 권한 또한 연쇄적으로 취소하기 위해 뭐를 사용한다? 연쇄라는 말이 나오면 답 나오죠. 홍길동에게 부여된 학생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과 홍길동이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홍길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권한을 취소하기 위한 SQL문은 아래와 같다. 나왔죠? 자, 여러분, from이 나왔네요. 그럼 앞에 4번 뭡니까? 권한 취소. 그랜트예요? 리복이에요? 리복이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리복, REVOKE. 그 다음에 무슨 권한? 모든 권한. on. 어떤 테이블에? 학생 테이블에. 어떤 이용자? 홍길동에게.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에게 줬던 모든 권한, 학생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회수하세요. 단, 홍길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권한도 다 연쇄적으로 취소합니다. 뭐예요? 캐스케이드. 정말 캐스케이드 많이 나온다. 그죠? 예, 요렇게. 문법 알고 계셔야 돼요. 정리가 좀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4번. HRD 테이블의 주민번호 속성에 10035 하나를 입력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해서 HRD 테이블의 주민번호 속성의 크기를 6으로 변경하는 SQL문을 작성했다. 가로에 알맞은 명령을 쓰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주민번호 속성이 원래 있었는데 그 속성의 크기를 바꾸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여러분 alter, 테이블 이름 HRD. 그럼 여기 옵션은 뭡니까? add예요, modify예요, drop이에요. 그렇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 modify, modify. 됐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별 문제 없겠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